자리에 착석하시고 착석하세요. 좀 자리에 앉아요. 본인들 발표 준비하시는 거 좋은데 그건 어제까지 끝냈어야지 맞겠죠? 다른 분들 발표하시는 거 보시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공격적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인신공격만 하지 마요. 왜 그렇게 생겼어요? 이런 것만 하지 마요.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팀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네, 팀 AI 인플루언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덕희라고 하고요.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총 6가지 챕터로 이렇게 구성을 나눠봤고요. 개요, 팀 구성, 과정, 결과, 평가와 마무리 이렇게 6개 챕터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개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제 선정 및 선정 배경, 프로젝트 기대 효과 및 목표, 레퍼런스 이렇게 3개로 나눠봤고요. 주제를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좀 시간이 좀 있었어요. 저는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부터 요거를 구상을 해왔었고 그렇기에 다른 팀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간 모델을 처음 배웠을 때 요 간 모델을 이용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이걸로 사람 얼굴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TV 같은 데서 막 메타 휴먼,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게 슬슬 막 뜨면서 저 한참 관심을 가지게 됐던 그 시기여서 마침 이런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버추얼 인플루언서 4명만 추려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로지와 한유와 수와 루이 이렇게 4명의 인플루언서가 있고요.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일단은 4명만 가지고 와봤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로지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왼쪽에 2개는 로지가 찍은 광고 영상을 캡처해온 거고요. 3번째 사진은 신한라이프 홍보대사에 위촉됐을 때 그때 신한 관계자와 찍은 사진을 가져온 거고 맨 마지막 사진은 로지의 개인 인스타그램, SNS죠. SNS에서 광고 협찬을 받은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사진만 보시면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영상도 한번 준비해봤는데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네. 혹시 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신한라이프에서 나온 사람 아니고요. 일단 로지가 광고를 신한 쪽에서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가져와 봤고 보실 때 어떠신가요? 얼핏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막 이질감이 느껴진다거나 왜 흔히 불쾌한 골짜기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잘 안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 나중에 들어보고 자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가상인간을 만들 수만 있다면 뭐가 좋을까? 근데 한 명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을 만들어 봤다? 이건 저 혼자 모델 에이전시를 꾸려도 될 만한 그 수준까지 상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 행복 회로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제가 가상 인플루언서를 꾸리고 운영을 하고 그 정도까지 간다고 했을 때 리스크나 장단점 같은 걸 생각해 봤을 때 장점은 첫 번째로 리스크가 적어요. 왜 요새 연예인들 학폭 논란이니 스캔들이니 이미지 하락에 대한 요인이 되게 많은데 가상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분야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수면은 보컬 트레이닝도 받아야 되고 연기자면은 연기 트레이닝 받아야 되고 쇼호스트라고 하면은 쇼핑 이렇게 말을 얼마나 잘 해야 되나 그런 트레이닝도 받아야 되는데 가상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훈련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만약에 기업의 오너라고 했을 때 기업의 오너는 항상 코스트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모델, 연예인이 쓰는 것보다 가상 인플루언서를 쓰는 게 훨씬 더 비용 절감에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가상 인플루언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4가지 목표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의 얼굴부터 만들어야겠죠. 이 세상에 없는 얼굴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개발 환경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으로 증명사진의 형태로 만들어 보자라는 걸 1차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증명사진으로 나온 사진을 기반으로 얼굴이나 헤어스타일, 표정 이런 부분들을 변화시켜보자. 더 나아가서 그 외형을 저희가 원하는 혹은 만약에 이 서비스를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얼굴로 바꿔보자라는 걸 2번째 목표로 잡았고요. 3번째 스텝, 4번째 스텝은 지금 생각해 보는 건데 이거는 한 묶음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굴만 가지고는 인플루언서 활동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실제 사람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딥페이크 같은 얼굴 실제 모델에서 얼굴만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버추얼 VR 분야죠. VR 분야랑 결합을 해서 실제 사람처럼 만들다거나 그런 2가지 갈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 3번째와 4번째 스텝은 한 묶음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 관계상 첫 번째, 가상의 증명사진 만들기를 프로젝트 기간 내에 1차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팀이 레퍼런스로 삼은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가짜 같으신가요? 예쁘신가요? 저희가 1차 목표를 증명사진의 형태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런 퀄리티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사진들을 가져와 봤고요. 만약에 된다면은 영상까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에 영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영상에서 봤을 때 뭔가 조금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제 생각인데 그냥 딥페이크로 써서 만든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방금 보여드렸던 그 사진, 3장의 사진 정도의 퀄리티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채널을 레퍼런스로 삼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원을 소개하기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쉽게 말씀드리면 꽂혔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저 혼자 막 구상하고 저 혼자 막 했다가 마침 감사하게도 저희 팀원들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셔가지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먼저 구상을 하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다 보니까 프로젝트 전반적인 중추가 되는 부분들은 웬만하면 제가 다 하려고 했고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제 설정, 데이터 수집 및 정제,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스타일간 2A다, 그리고 PPT 작성과 발표는 제가 맡았고 프로젝트 중간중간에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응용을 해야 된다거나 쉽게 말하면 디벨롭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 팀원들 영훈님과 준호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젝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프로젝트 수행 과정, 데이터 수집 및 정제,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스타일간 2A다라는 거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은 총 이렇게 됩니다.
프로젝트 기간 14일 내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정제까지 끝냈을 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프로젝트 기간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팀들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했던 게 프로젝트 시작했던 그 주 금요일 날 저희 1차 목표를 했던 그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과 회의를 한 결과 2차 목표까지도 한번 가보자라는 회의 결과가 나왔고 맨 마지막에 이미지 변화 쪽에 보면은 페일드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마냥 실패했다고 하기보다는 한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데이터 수집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가상 인플루언서라는 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가 어떤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네이버 인플루언서도 있고 앞에서 보시다시피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미지라는 데이터를 모으기에는 인스타그램이라는 SNS가 조금 더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수집을 했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미지, 데이터셋의 품질을 위해서 스튜디오에서 찍은 그리고 포토그래퍼가 찍어주는 사진들을 위주로 검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증명사진 해시태그, 프로필 사진 해시태그, 컨셉 사진 해시태그 그리고 해시태그가 2개인가 더 있었는데 그 부분은 데이터로서 크게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3개만 넣어놨고요. 저희는 1차 목표가 가상의 증명사진 형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면 얼굴이 많은 증명사진 데이터 셋으로만 가지고서 데이터 정제를 했습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페이스 디텍션 얼굴 검출기 하르 캐스케이드라는 모델을 가지고서 얼굴을 검출해냈고요. 그걸 기반으로 256 by 256으로 잘라내는 리사이징을 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일가는 데이터셋의 이미지가 정사각형 꼴이어야 되고 가로 세로의 길이가 2의 거듭제곱 꼴이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훈련 시간도 그렇고 프로젝트 기간도 고려해서 256 by 256 사이즈로 리사이즈를 했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했습니다. 하르 캐스케이드라는 모델이 얼굴은 잘 인식하긴 하는데 위에 보시다시피 인식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지워주고 또 얼굴은 인식했는데 정면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런 얼굴들 그리고 증명사진인데 꽃을 물고 있는 뭐 이런 쓸데없는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지워줬습니다. 자, 저희한테는 이제 데이터가 1000여 장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데이터셋을 수집할 때 1만여 장이었던 게 증명사진 클래스로 나눠지고 그 증명사진에서 데이터 정제를 통했을 때 1000여 장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앞에 보시는 그래프는 일반적인 간 모델이 데이터셋이 얼마나 필요하냐, 데이터셋이 얼마나 많아야 안정적으로 학습이 잘 진행되냐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5000장 그리고 14만 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학습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저희는 5000장도 안 돼요. 5000장만 있어도 일반적인 간 모델은 발산하는데 저희는 5000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스타일간 A다라는 모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증강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뒤집기도 하고 휴 채널을 바꾸기도 하고 사진의 임의의 노이즈를 줌으로써 데이터를 증강시키는 기법이라고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타일간2 A다라는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늘렸습니다. 저희는. 자, 스타일간 A다를 통해서 훈련을 할 건데 이제 그 스타일간2 A다라는 모델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텐서플로우 1 버전에서만 작동이 돼요. 영어를 잘 못하는 제가 봐도 밑줄 친 텐서플로우 2.1 not supported라고 되어 있는 부분 2.0 버전, 2. 몇 버전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조건은 데이터셋,
JPG 파일이나 PNG 파일들을 TF 레코드라는 포맷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연산하기 더 쉽다, 연산하기 더 빠르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코드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바꿔줬고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가 개발 환경이 서버를 잘 사용을 하지 못해서 콜앱으로만 돌렸는데 콜앱으로 사용할 때 GPU 타임 오버가 된다거나 그러면 훈련 중간에 멈춰버리면 큰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 콜백 함수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여기 훈련을 시작하면은 이런 식으로 폴더가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 이 폴더 안에 얼마나 훈련이 진행되었냐를 가지고 있는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피클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그 피클 파일을 가져다가 다시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여러 번 훈련을 했죠. 그 훈련을 한 것도 프로젝트 기간을 고려해서 FFHQ256이라는 얼굴 모델을 가지고서 전이학습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은 학습 과정을 보여드린 영상이고요.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됐는데 학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셋이 지저분하다거나 아니면은 각도가 조금 틀어져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는데 윗줄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럴듯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이미지 생성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이미지 생성을 해보기 전에 이 스타일간 2A다라는 모델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와 일반적인 간 모델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일반적인 간 모델입니다. 그레이스케일과 RGB 스케일로 먼저 돌려봤는데 뭔가 사람의 실루엣은 나오는데 저희가 목표했던 그 과정과는 조금 거리가 멀죠. 자, 이렇게 그래서 스타일간 2A다로 이미지를 생성할 건데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피클 파일, 아까 훈련했던 가중치들을 가져와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 그리고 이미지 생성에 필요한 함수들을 정했을 때 결과물입니다. 16장씩 3세트를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저는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100장도 한번 뽑아왔습니다. 여기서 트랜페이션 PSI라는 부분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지를 잘 생성해내기 위한 트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훈련시킨 모델로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했을 때 생성해낼 수 있는 이미지들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가운데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로 볼록한 그래프를 양옆을 잘라내고 제일 잘 나오는 부분만 나오겠다라고 하는 트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랜페이션 PSI가 0이면은 딱 그 가운데만, 그리고 점점 커질수록 1로 갈수록 자른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 중에서 0에 가까울수록 저희가 생성해낼 수 있는 평균 얼굴에 가까워지고 1에 가까워질수록 더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 장씩도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귀걸이 부분이나 귀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얘네가 생성해낸 이미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심이 돼서 이 빨간 머리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 데이터셋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미지는 생성된 이미지가 맞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고민에 빠졌는데 과연 이 256 by 256 사진을 실제 증명사진 데이터처럼 만들 것이냐 아니면 2차 목표인 외형이나 스타일을 바꿔볼 것이냐. 저희 팀원들과 회의하고 선생님께 조언도 구한 결과 두 번째, 자유자재로 스타일 변환하기도 결론이 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했죠.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하게 시도를 많이 해봤었는데 일단은 스타일gen2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상인물과 가상인물 간의 합성은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비교해본다고 했을 때 이 사진에서 머리 색깔과 기본적인 화장법은 가져오고
요 사진에서 얼굴형을 가져옵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실제 인물과 가상인물을 섞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도 시도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구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모델 자체가 가상인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구현을 못한 건지는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페이스 로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상인물과 가상인물 간의 합성은 잘 돼요. 근데 가상인물과 실제 인물은 조금은 좀 어색하죠. 요거는 페이스 모핑의 과정이고 저희 생각에는 합성 과정에서 요 중간 쪽에 있는 사진들을 잘만 활용을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가상인물과 실제 인물의 적절한 믹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실제 인물과 가상 사진을 섞는 거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페이스 딥페이크인데 토이 모델 수준이어서 그냥 영상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패했죠. 네, 다음 평가입니다. 평가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자아 성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요거는 간단하게 읽고만 넘어갈게요. 해보고 싶다라는 동기부여 하나로 막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분명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힘들었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재밌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끌고 나갈 생각이에요. 시간 관계상 다음 팀원들은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자,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욕심에서 비롯된 그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 주신 영훈님 그리고 준호님 저희 팀원들한테 많이 감사드리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계속 끌고 나갈 생각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제 걸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 연계 프로그램에서도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다 싶으면 저는 요거를 할 생각입니다. 요것만 계속 끝까지 파볼 생각입니다. 네, 요것으로 저희 팀 인플루언서, AI 인플루언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주세요. 질문. 우리 첫 번째 조는 언제나 부담이니까 2분 정도 오버하는 거 버릴게요. 감사합니다.